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러 또 한 주가 시작해서 이번 주에는 이제 860번째 공부를 할 건데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잠시 머리 풀려고, 머리 좀 회전시키려고 넌센스 퀴즈 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빨리빨리 맞춰주세요.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 아시는 분 빨리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정원쌤 빨리빨리 불러봐요. 네. 대통령 선거 반대말. 대통령 선거? 응. 국회의원 선거일까요? 머리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시간이 지나는 관계로. 대통령 선거는 비선거지, 비선거. 자,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시간 끌면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은 대통령 앉은 거예요. 안 선거, 비선거. 말 되죠? 선거의 반대말 앉은 거. 네. 음. 허를 찔렀을 겁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 과일 중에서 가장 뜨거운 온도가 높은 과일이 있어요. 뭘까요? 엄청 뜨거워요, 이 과일은. 엄청 뜨거운 과일이 뭘까요? 아시는 분들은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파인애플? 예, 과일인데 엄청 뜨거운 과일이에요. 이 세상에. 파인애플요? 파인애플이 왜 파인애플? 뜨거워요? 야자수라서. 야자수라서. 뭐, 더운 지역에서 자라긴 하지만 그렇다고 과일이 뜨거운 건 아니에요. 넌센스예요. 음. 빨간. 어? 바나나? 아, 진짜 헛다리만 짚어요, 우리 김사환 전사님. 어? 자, 이것도 제가 또 천도복숭아 아니야? 천도복숭아? 오케이. 최성원 쌤 역시 짱. 천도복숭아. 천도니까 얼마나 뜨거울까요? 네. 아, 최정원 선생님, 정말 재치가 있어요. 아주, 가끔 이런 거에 잘, 지금 하시더라고 보니까. 아, 그러면 하나만 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뭘까요? 금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이요? 네, 금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이 있어요. 금돈? 금돈을 좋아할까요? 글쎄. 삼십도? 응? 쌈짓돈? 쌈짓돈을 좋아할까요? 할아버지가? 내 돈? 넌센스예요. 내 돈? 완전히 다 내 돈? 넌센스예요. 자, 내 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 정원쌤이 가운데, 천도복숭아 맞춘 거 빼고 이것도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 할머니. 네, 할머?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그러네. 돈을 영어로 money라고 하잖아요. 머니, 그래서 할머니예요. 자, 말 어떻게, 되네. 말이 되죠? 네. 네, 아이고, 참. 어떻게 즐거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머리가 좀 회전이 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문제 우리 정원쌤이 건지셔서 천도복숭아 안 천도복숭아. 잊어버릴 것 같아요. 예, 네. 어디 모임 같은 데 가서 잠깐 시간 이렇게 지루할 때 이런 거 이렇게 음. 위트 있게 한번 해는 것도 굉장히 사람의 품격을 올려줄 수 있을 음. 거예요. 예, 네, 정원쌤이 통장 일을 하시더니 역시 그런 쪽에 아주 다재다능하신 것 같아요. 예, 좋은 네. 그런 부분입니다. 잘했어요. 네네.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네. 지난주에 우리가 850번대 지역을 공부를 했어요. 거기가 지역으로는 어딜까요? 홍성 청양 지역이에요. 네네, 홍성 청양 지역이었었죠. 자, 네. 여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하는 게 더 날라나요?
자, 홍성 청양 지역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0군데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예, 예. 네, 잠깐 몇 개, 4개 기억을 훑어보느라고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답안을 가렸어요. 답안은 지금 뒤에 숨었고요. 자, 우리 저기 꼬꼬닥이 있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그림이 있는 정원 네, 그림이 있는 정원 정답. 거기가 번호는 몇 번이에요? 855번. 네, 번. 855번이죠. 그림 있는 정원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고 사연이 있는 그런 그 정원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그런 그 정원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오빠들이 가서 일을 많이 해요. 오빠들이 청양 가서 고추 문화마을. 청양 고추 네네, 문화마을. 청양 고추 문화마을, 고추 박물관도 있고 고추에 관계된 거는 거기 쫙 있어요.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858번. 네, 858번이에요. 자, 그래서 청양 하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청양에서 고추. 많이 나오는 산물이 대표적인 게 고추가 있고 또 뭐 있죠? 구기자. 예, 구기자가 또 유명하죠. 자, 그럼 네. 우리가 요 배웠던 것 중에 구기자하고 관련된 것이 있었어요. 조금 잘 생각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약간 그 직설적으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근데 그 구기자가 많이 나는 마을은 굉장히 심신산골이에요. 청양 저기 은골 구기자 마을이에요. 그렇죠. 은골 구기자 마을이 있었죠. 자, 네. 은골 하면 그 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모는 자라고. 스물 은자라고 얘기했죠. 제가 음. 지금 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중에 우리 여기 member 중에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노은동 일대예요. 저는 일지구에 살고 있고 우리 우리는 여기 삼지구에 멤버들은 살고 있고. 노은 삼지구에 좀 많이 계시죠. 그래서 네. 노은동 하면은 그냥 그 동네 어원 이름 자체로는 늙을 노자에다 스물 은자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정년이 되거나 뭐 이렇게 은퇴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사는 동네? 산에서 이제 숨어 지내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좀 활발하게 하던 거를 이제 멈추고 이제 은퇴기에 들어간 그런 동네인데 지금 뭐 사실 동네 자체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청양 은골 구기자 마을은 이제 바로 굉장히 그 산속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어도 하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거기서는 다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뭐 임진왜란이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도 하여튼 그런 피해를 받지 않은 정말 심신상골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인 거를 가장 잘 보유하고 있는 것 그런 마을이어서 그거를 오히려 마을의 특산물로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농촌 체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실제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양 은골 구기자 마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농촌 체험 같은 걸 한다 그래갖고 팜스테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죠. 팜이 농장이다 그런 뜻으로. 그래서 거기서 뭐 이제 실제 여러 가지 작물들 같은 것도 저기 하고 그 뭐랄까 냇가에 가면은 그 물고기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아주 뭐랄까 외래 그 저기 되지 않고 우리나라 토속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관광 상품화해서 많이 그 지역 활성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청양 구기자 마을, 은골 구기자 마을. 그런데 은골 구기자 마을은 지금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번호로는 몇 번일까요? 857번이에요. 네, 857번이에요. 자, 그래서 오치라고 같이 기억을 하셔야겠다는데 어떻게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문골 구기자 마을. 어쨌든, 그 뭐야, 제를 거기서 이제 지내는데, 오치란 그 상에다가 옷닭을 올려놓고 그런, 그 제를 지내고 hen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기억이 돼요. 그냥, 아, 그렇구나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고, 또 더 좋다면 내가 내 것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옷닭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구기자를 넣고 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할까요? 구기자 넣고 옷닭도 하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여기 그 지역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스토리들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홍성, 청양, 특히 홍성은 그 애국지사들이 많이 나온 곳이에요. 충절의 고장이다. 뭐 충청도가 다 그러긴 한데 그 중에서도 홍성은 그런 저희가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우리가 배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승려예요. 누구였었죠? 만해 한영원이고 예, 만해 한용운 한 선생 분은 생가를 김자진 장군이고 예, 예. 예, 한 분은 김자진 장군이고, 자, 근데 김자진 장군과 만해 한용운 그 선생님 기념관이 같이 나란하게 있었어요, 번호가. 자, 오이를 좋아하는 분은 어느 분일까요? 김자진 김자진 장군이에요. 장군이요. 예, 장군. 김자진 장군이었었죠. 그래서 김자진 장군 그 기념관 생가는 번호는 몇 번이라고요? 852번. 852번이에요. 자, 우리가 승려인데도 불구하고 육식을 하세요. 거기가 오삼불구. 오삼불구. 네, 852번. 우산불고기를 드시는 만해 한용운 생가 기념관이었었죠. 853번. 자, 만해 한용운 쌤이 여기서 태어나시긴 했지만 실제로 활동하고 득도를 하고 한 그런 업적을 남긴 곳은 여기가 아니라 강원도로 이제 뚝 떨어서 이제 가게 돼요. 예, 강원도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강원도에서 처음에 그 오세암이라고 하는 그 암자에서 출가를 해요. 그 출가를 해가지고 1년 뒤인 1905년인가 그때 이제 그 득도를 하게 되는데 득도를 한 곳이 어디라고요? 백담사. 예, 백담사라고 했어요. 예, 백담사에 얽힌 것도 이야기해드렸었죠. 자, 그런 것이 우리가 850번대에서 공부했던 것이에요. 그 복습 안 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냥 이제 넘어갈게요. 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또 나오게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860번대부터 이번 주일에는 869번 10개의 우리가 또 명소와 이제 그 관계된 스토리들을 배우겠습니다. 자, 860 하면은 보령과 서천을 이제 아우르는 곳인데 860은 어디이냐? 여기 지금 써놨죠? 자, 60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한각. 한가, 한가네. 60갑자. 그래갖고 우리가 60이 그 10간 12지 해가지고 영역을 할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10간 12지에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갑오경정, 무기경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것이 60년이 되면 한 바퀴가 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60년이 지나면 다시 그 원년으로 간다 해서 이제 한 갑이다 해서 예전에는 그 수명이 짧기 때문에 한 갑까지 그 사는 것도 굉장히 장수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한 갑이 되면 그 장수함을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축하를 해줘서 환갑잔치라는 걸 했는데 지금은 뭐 너무 그 수명들이 평균 수명이 70, 80, 뭐 더 나가서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 세대 때는 거의 100세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이제 우리가 이거 기억법 공부하는 것도 이런 우리 남은 그 노후가 상당히 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더 잘 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좀 공부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60 하면은 한갑을 떠올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는 어디 지역에 해당이 되냐면 대천 해수욕장이 바로 여기 860번이에요. 자, 대천 해수욕장과 한갑과 어떻게 연결시키겠어요? 저는 한갑 잔치는 아니지만 저희 시댁에 이제 시어머님께서 그 생신이 여름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생신 때 가족들이 여기에 같이 간 적이 있어요. 대천 해수욕장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놀이도 하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한갑 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생신 때 한번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봤던 그 이후에도 뭐 다른 일 때문에도 가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상을 하고 기억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어쨌든 한갑 뭐 이런 것도 연상해서 860번을 기억을 했고요. 이 대천 해수욕장에 제가 그렇게 저희 시댁
그 식구들과 함께 여기 갔을 때는 그런 시설이 없었는데 그 이후 이제 관광제안을 개발하면서 여기에 스카이바이크라는 거를 처음 설치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바이크 하면 레일 바이크 뭐 이런 거를 떠올리는데 여기는 스카이바이크가 처음 이제 설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높게 이렇게 스카이니까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높게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쭉 거기를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죠. 이런 그 장난감 차 같이 생긴 이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쭉 이게 해안가를 도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리고 집 트랙이 있는데 집 트랙은 여기 조금 안 보이는데 저 끝에 보면은 조그마한 무슨 탑 같은 그림이 있죠. 예. 예, 예, 여기가 바로 집 트랙 타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뭐야 이것도 굉장히 그 레저 레포츠라고 할까? 그 몸, 그러니까 줄에다가 몸을 매달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스릴 있는 그런 레포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갔을 적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기가 관광자원이 개발되면서 만들어진 그런 곳이 바로 여기 대천 해수욕장이에요.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860번. 860번이에요. 자, 그다음에요. 자, 861번이네요. 여기는 해시태그가 뭐냐면 61 해갖고 61, 61, 6일하고 6일하고 연관돼서 이제 찾아보니까 6일돌이라는 게 있어요. 6일돌. 6일돌. 잘 써질까 모르겠네요. 지우개를 꺼냈네요. 어째 지우개가 됐을까요? 6일돌. 자, 이 돌이라고 했는데, 이 돌멩이 돌자가 아니고, 이게 한글하고 영어하고 쌍봉된 거예요. 이제 뭐야. 돌 하면은 영어로 DOLL. 아이고, 또 안 써지네요. DOLL. 하면 이거 뭐죠? 아들이요? 인형이란 뜻이에요. 인형, 돌. 인형. 그래서 인형인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같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저기 뭐야, 막 팔도 움직이고 막 눈동자도 움직이고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 인형을 만든 이유는 애들이 실감나게 그런 것을 뭐 만족을 하는 뜻에서도 만들기도 했지만 패션 업계에서 이제 어떤 옷 같은 거를 디자인해 갖고 만들어낼 때 실제 사람에게 바로 적용하면은 이게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테스트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크기를 6분의 1로 줄여가지고 만든 좀 그러니까 인형치고는 좀 큰 인형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옷 같은 것도 뭐 입혀보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아이들 그 인형으로 이제 만들기도 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6일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크기의 6분의 1로 줄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기 61번 여기 861번은 해시태그가 유일신 또는 6일돌 이런 거를 기억하시고 같이 스토리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어디냐면 보령 에너지월드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 전에 한번 그 사고가 나갖고 그 용역 그러니까 거기 여기서 일하던 직원이 죽고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중부발전이라 해갖고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곳인데 그 화력발전소 저 부분이에요. 그래서 석탄 그런 것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전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기도 하거든요. 잠깐만요. 소리를 좀 안 나오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거기까지 손을 못 대겠습니다. 내 소리가 우리 강의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잠시 음소거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 해시태그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보령 에너지월드에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은 단 이 세상에 하나인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유일신이 예수님이 6일돌 인형을 들고 여기 보령 에너지월드에 나타나신 거예요. 보령 에너지월드 뿐만 아니라 여기 같이 토정 이지암 선생 묘도 적어놨는데 토정 이지암 선생 하면 우리 뭐로 잘 알아요? 수정 비교. 그렇죠. 이지암 선생 하면 토정 비결로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분이
여러 가지 그 역학이라든지 지리라든지 이런 그 의학이라든지 이런 데 박학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그 저기 뭐야 서적 같은 것도 많이 내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여러 가지 많이 알고 하시기 때문에 그 현감까지 이렇게 시켜서 적했는데 특히 이분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데 노력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 호가 토정인데 그 뭐야 마포 근처에 서울의 그 마포 근처에 그 흙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요. 흙집을 짓고 그래서 이 토가 흙토자예요. 그 다음에 정은 정자 정자예요. 우리 앞에서 정자 뭐 배웠었죠? 바로 앞전에 배웠던 것이 홍주성과 여화정이라는 정자 배웠어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는 어떤 정자가 있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압구정가? 네, 맞아요. 압구정. 한명회가 있었던 압구정. 그처럼 여기 토정 이지함 선생은 호를 이제 토정이라고 했는데 그 토정이라 한 이유가 흙집을 짓고 살았다 해서 자기 그 호를 토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토정 이지함 선생 묘에, 예수님이 뭐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유일돌, 유일돌. 다대이자. 예수님은 유일신이고, 자, 예수님이 손에 뭘 들고 나타나셨을까요? 다대인형을 유일돌. 그 바비 인형인 그게 뭐예요? 유일돌이에요. 유일돌. 유일돌이라고 그랬죠, 여기. 유일돌이 이제 우리 지금 공부하는 해시태그예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왜 그래? 하고 따지면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는 잘 할 수가 없어요. 자, 논리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62번이에요. 860번. 해시태그가 뭘까요? 62 해서 유기동물. 6이. 우리가 유기동물 하면 대표적으로 뭐를 떠올려요? 고양이. 개나 고양이를 떠올리죠. 길에 이제 버려진 그런 그 개들. 유기견, 유기동물, 유기묘 이러는데 어쨌든 여기 그 보령 석탄박물관이거든요. 그리고 대천 리조트라고 해갖고 한화에서 그 지은 그 큰 리조트가 있어요. 여기 같이 있는 곳인데 석탄박물관은 실제 여기 들어가서 그 갱도 그 광부들이 어떻게 예전에 그런 걸 캤나 이렇게 어떻게 석탄이 만들어지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 뭐가 많은 거예요, 지금? 뭐가 많이 모였어요? 개, 고양이. 예, 그냥 개나 고양이가 아니고 버려진 고양이, 유기동물들이. 길고양이나 버려진 강아지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좀 말이 될까요? 석탄박물관 거기에 일들을 거기다 모였어요. 자, 말을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다 붙여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는 62번이 어디였을까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갖다가 막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 참 많았어요. 신도림역. 신도림역. 네네, 신도림역이었었어요. 자, 서울에서 60번 때는 무슨 구였죠? 금천구예요. 금천구, 그 다음에 또 구로구. 그리고 금천 구로구, 구로구가 구로구 60번 때, 금천구. 예, 60번 때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신도림역이 몇 번이에요? 62번. 네, 62번이에요. 거기에 유기묘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실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실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붙여진 거예요. 신도림역이 얼마나 번화한데 거기에 버려진 개나 유기견이. 고양이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장소를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기억하기 위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여기는 해시태그가 63 빌딩이네요. 63. 63 빌딩. 자, 여기는 보령 그 머드 체험관이에요. 보령 하면은 아주 유명한 것이 대천 해수욕장인데 유명하지만 또 그 대천 해수욕장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그쪽 해안가들이 굉장히 그 모래가 굉장히 그 고운 모래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부드럽고
옷도 이렇게 물에 씻으면 잘 씻겨 내려가는데 그 모래들이 더 막 잘게 저기 해갖고 여기는 그 뭐라 할까 진흙이라고 할까요? 갯벌, 뻘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진흙 같은 그 뻘 흙이 머드예요. 머드. 그래서 이 머드를 가지고 여기 지금 사람들 그림 보면은 맨몸에 막 머드 묻혔죠. 네.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그래서 무슨 고릴라 같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이 머드가 피부에 좋다 이래가지고 막 거기다 지금 바르고서는 막그 머드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피부 질환에도 좋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보령에서 나오는 그 특산물 중에 보면 이 머드 그 화장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근데 여기 그 보령 머드 체험관에 누가 온 거예요? 누군가 여기 왔어요, 지금. 63번에 누가 왔을까요, 여기? 말씀해 주세요, 빨리. 마천이 해시태그와 연관해갖고. 육삼빌딩에 그죠? 컴퓨터 직원들이 왔어요. 그쵸. 63빌딩 직원들이 딴 데 안 가고 여기를 지금 저기 워크숍 온 거예요. 야, 우리 여름도 됐고 해니까 여기 대천에 가갖고 머드 체험 좀 하자 해갖고 63빌딩 그 직원들이 여기에 온 거예요. 우리 그 직원들이 이동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또 직원들이 많이 이동하는 번호가 있어요. 63빌딩 말고 또 뭐 있었죠? 30번에 삼성전자. 네, 맞아요. 30번의 삼성전자 직원들이 뭐 어디 워크숍 가거나 뭐 모이거나 하여튼 그 30번 하면은 반드시 또 떠올리는 해시태그를 뭘 생각해요? 삼성전자를 연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령 머드 체험관에 누가 왔다고요? 육삼빌딩 직원들 63빌딩 직원들이 여기 워크숍 온 거예요. 바닷가고 하니까 말이 되죠. 여름에 직원들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왔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자, 여기는 해시태그가 64예요. 64. 자, 우리 64는 육군 사관학교도 육사라고 하죠. 육삼 호응을 안 해주세요. 네. 예. 공군 사관학교는 뭐라 그래요? 공사 공사. 우리 저기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몇 번이에요? 공군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는 몇 번이에요? 6번 너무나 쉬운 거. 너무나 쉬운 거. 공군 사관학교니까 공사지 뭐 몇 번이에요? 공사. 왜 그러세요 정말. 아, 너희 먹어서래요. 그렇다면 육군 사관학교는 몇 번이에요? 64번. 그렇죠. 64번. 64번이죠. 그래서 여기가 64번이에요. 자, 여기 마량리 동백나무 숲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요. 여기에 누가 온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이 누구예요? 예, 264 시인. 시인이 이육사가 여기 교장으로 됐어요. 육군 사관학교. 그래서 이육사 시인이 그 생도들을 이끌고 여기에 수학여행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동백나무 숲도 보고 또 거기는 그 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전어, 꽃게 이런 축제들을 많이 여기 해서 아주 먹을 게 풍부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이끌고 수학여행을 온 거예요. 누가? 이육사 선생님이, 이육사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끌고 여기 온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정도로 보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대요. 2분 얼마뿐이 안 남았다 하는데 마무리하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860번 때 860번부터 864번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그냥 해시태그만 잠깐 여쭤볼게요. 자, 860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환갑이죠, 환갑. 자, 장소는 어디예요? 대천 해수욕장. 네, 대선 해수욕장. 집 드랙하고
스카이바이크가 있었죠? 자, 네. 861번의 해시태그는요? 6.1돌, 6.1돌이에요. 네, 6.1돌 유일시인이었었죠? 자, 거기가 네. 어디라고요? 고령 고령 에너지 월드. 월드. 에너지월드. 또 한 사람. 꼭 기억해야 될. 이지연 선생님 토함 묘 이지한 선생님 그 묘가 있죠? 예. 아니, 토함이라네. 토정. 토정, 음. 토정. 그걸 막 같이 짬뽕시켜서 토함이라고 했는데, 토정 이지한 선생님이에요. 자, 토정이라는 호도 지어진 연유 얘기 말씀드렸죠? 흙집에서 살으셔가지고.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62번의 해시태그는요? 유기동물이에요. 유기동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유기동물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어요?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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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박물관. 박물관에. 그러죠. 예. 소련, 그 석탄, 박물관. 네, 석탄 박물관. 박물관에 거기에 모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3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육산 빌딩. 63빌딩이에요. 63빌딩 직원들이 어디로 워크숍 왔을까요? 고령 모두 체험관관. 박물관에. 보령 머드 체험관이에요. 자, 머드는 그 갯벌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흙들, 이제 진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피부 모양이 좋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곳이 어딜까요? 마량리 동백나무. 예, 마량리 동백나무 숲이었어요. 누가 갔어요? 육군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생들들이 이육사 선생님하고 같이 간 곳이에요. 제가 준비한 걸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 보여줘서 좀 아쉽네요.